돈을 덜 쓴다고 해서 삶이 초라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초라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질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버는 법은 배웠지만 덜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써왔는지조차 이제는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덜 쓴다는 건 내가 나를 아끼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갑보다 먼저 닳아버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법에 대해요. 혹시 요즘 통장은 비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분명 당신의 모습 한 조각이 보일 겁니다. 덜 쓰는 용기, 더 풍요로운 마음.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돈이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처럼 변해버린 걸까? 돈을 쓰면 안심이 되었고 무언가를 사면 마음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건 마음의 공백을 메우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땐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았고 이제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 차이가 너무도 슬프게 느껴집니다. 통장은 자주 확인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잔고는 언제 마지막으로 들여다봤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지출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쓰고 허전해서 사고 남과 비교하느라 또 지출합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월급이 끊기던 날 거실 불을 켜고 앉아 멍하니 계좌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 한켠이 덜컥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커피를 더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향기와 온기가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 같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외로움을 삼키고 있었다는 걸요. 나이가 든다는 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뜻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비워짐의 두려움을 조금씩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전화기, 줄어든 약봉투, 모든 게 나를 가만히 비춰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갑을 엽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존재를 느끼려는 듯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젊을 땐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고 이제는 마음이 가득해서 힘듭니다. 가득한데도 늘 비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다 보면 그게 곧 소비가 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돈이란 건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언어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도 돈을 쓰고 외로울 때도 돈을 씁니다. 돈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대신해 흘러갑니다. 커피 한 잔, 선물 하나, 손주 옷 한 벌, 그 모든 게 나를 위한 소비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마음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덜 외롭지. 그렇게 위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닳고 있었다는 걸요. 나는 이제야 압니다. 아낀다는 건 단지 돈을 덜 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요. 돈은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소비가 내 삶을 지탱하는지 아니면 마음의 구멍을 메우는 건지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삶이란 결국 무엇을 갖는가 보다 무엇을 비울 줄 아느냐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싸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돈이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까지 함께 흘러가면 그게 진짜 손실이겠지요. 인생의 후반전은 돈이 아니라 방향을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지갑을 덜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천천히 닫아보는 연습입니다. 조용히 앉아 이 한 문장을 되뇌어 봅니다. 나는 오늘 진짜 나를 위해 돈을 썼는가? 이제 다음 막에서는 우리가 왜 감정이 먼저 열리고 지갑이 따라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마음의 심리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덜 쓴다는 말이 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인간의 소비는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머리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마음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 그건 대부분 감정이 지갑을 먼저 열어버린 경우지요. 첫 번째 감정은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압박감.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그 자리에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작은 신호처럼 우리는 봉투를 내밉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봉투 안의 액수보다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요. 두 번째 감정은 체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남의 시선이 더 무거워집니다. 옷을 새로 사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이 나이에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한 벌, 두 벌, 옷장은 점점 빽빽해지는데 입는 옷은 늘 똑같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진짜 나를 잃고 있었다는 걸. 품격은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세 번째 감정은 위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사야만 오늘 하루를 버틴 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커피 한 잔, 택배 박스 하나, 그 작은 물건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허전해지고 그 허전함이 다음 소비를 부릅니다. 진짜 위로는 물건이 아니라 연결해서 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있는 그 시간. 그게 우리 마음을 살리는 진짜 소비입니다. 네 번째 감정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이성보다 강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늘 그랬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한 잔에 4,000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1년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왜 마시는지를 묻자는 겁니다. 심심해서, 외로워서, 그냥 늘 그랬으니까.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순간 습관은 조금씩 멈춥니다. 다섯 번째 감정은 보상 심리입니다. 이젠 나도 좀 써야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지난 세월의 피로가 다시 지갑을 열게 하는 주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비가 진짜 위로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멋진 물건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이었죠. 그걸 돈으로 대신 사왔던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감정이 우리의 소비를 지배합니다. 관계, 체면, 위로, 습관, 보상. 이 감정들은 늘 고요하게 움직이지만 한순간에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니 절약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돈을 아끼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내 의지로 돈을 쓰고 있을까? 생각보다 많은 소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광고가 만든 감정, 남의 시선이 만든 기준, 과거의 기억이 만든 습관. 우리가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억지로 참는 절약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내 감정의 방향과 일치할 때 그 소비는 더 이상 낭비가 아닙니다. 지갑보다 먼저 열린 마음, 그 마음이 진짜 풍요를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막에서 우리는 노년의 착각과 관계의 소비, 우리가 사람을 잃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잃게 되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전부인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함께할 땐 마음이 무겁고 혼자 있자니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늘 흔들립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왔을까? 돌잔치, 칠순잔치, 장례식, 수없이 다녀온 행사들 속에서 나는 진심보다 의무감으로 움직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가야 할 것 같고 내가 빠지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마음을 대신해 돈을 보내기 시작했을까요? 예전엔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물었지만 이젠 송금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요즘엔 다 이렇게 하잖아. 편리함 속에서 관계의 온도도 식어갑니다. 관계는 본래 돈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늘 예의라는 이름으로 계산서를 내밉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진심과 부담을 혼동하게 됩니다. 남의 기쁨을 챙기느라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스스로를 잃는 아이러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그 사람 좀 부담돼서 연락 피하게 돼. 이 말 속엔 정작 사람이 아니라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만남이 반갑지 않고 계산이 먼저 떠오를 때 그건 이미 마음이 피로하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관계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한 통의 전화, 작은 손편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함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해졌지만 마음의 표현은 점점 비싸졌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다 정작 나를 잃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그 마음은 착하지만 그 착함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건 모든 사람을 챙기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조용히 곁에 두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연락 안 해도 편한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젊을 땐 연락이 잦을수록 가까운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관계가 오히려 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모임보다 대화를 택합니다.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선물 대신 시간을, 돈 대신 안부를 전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의 회복이니까요. 우리가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그 관계는 더 얇아집니다. 반대로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이어진 인연은 언젠가 계산서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평생을 남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지킨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갖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의 안부를 돈이 아닌 말로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아껴, 인생 한 번인데.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아껴야 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남겨야 하니까요. 젊을 땐 아끼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나만 초라해 보일까봐. 그래서 늘 조금 더 좋은 걸 사고 조금 더 큰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덜 가지는 건 덜 불안하다는 뜻이라는 걸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던 분이었죠. 퇴직한 남편과 둘이 살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조용히 짐을 싸서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들은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왜 거길 가요?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크고 번듯한 집보다 내 마음이 편한 집이 좋아요. 그 후로 그분은 한 번도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덜 가진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삶은 이상하게도 비우면 비울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집이 작아지니, 마음이 넓어지고 물건이 줄어드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적은 걱정입니다. 젊을 때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느낍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돈이 덜 들어요. 불안이 줄면 소비도 줄고, 욕심이 줄면 고정비도 줄고, 비교가 사라지면 통장도 숨을 쉽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에요. 밥 사야 할까, 선물 챙겨야 할까, 그게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그분은 무소비 데이를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 하루가 지나고 나니 그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이 제일 마음이 가벼웠어요. 돈을 덜 쓴다는 건 삶을 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을 스스로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리듬에 맞추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 사는 연습. 그게 덜 쓰는 삶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이 덜 필요한 사람이 더 자유롭다는 것. 자유란 결국 비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엇이 없어도 괜찮은가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건 세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덜 먹고 덜 사고 덜 쌓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절제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덜 써도 괜찮습니다.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정리하고 마음을 덜어내고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일. 그게 바로 잘 사는 것의 다른 이름 아닐까요? 인생의 전반전은 벌어야 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남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삶보다 돈이 덜 필요한 삶이 더 평안하다는 것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젊을 땐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중년엔 책임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쓰고 싶다. 그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만이 비로소 쓸 자격을 얻은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무엇에 마음을 쓰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소비가 있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는 시간, 좋아하는 책 한 권에 빠지는 오후, 손주에게 들려줄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는 순간. 그건 돈이 들지 않아도 인생의 밀도를 높여주는 소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젠 뭘 더 바라고 살까? 그 질문 앞에 멈춰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쓰기를 배웁니다. 덜 쓰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내 삶의 기준으로 소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젠 물건 살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 그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통장은 조금 남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진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건 절제가 아니라 회복이고 절약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평온한 게 중요합니다.
화려한 소비보다 조용한 하루의 온도가 더 따뜻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돈보다 추억이 남고 추억보다 마음이 남는다. 그 말이 지금의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돈은 흘러가고 물건은 닳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그 마음을 아껴야 남은 인생이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지갑을 덜 여는 대신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진짜 나를 풍요롭게 하는지, 무엇이 내 시간을 빼앗는지, 그걸 아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덜 쓴다는 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속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의 속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마음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는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겨울을 건너온 당신의 마음 위에 새싹처럼 피어나는 평온과 웃음이 머물기를